무려 14년 만에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대형 수송함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대형 수송함 독도함, 그 뒤를 이어 마라도함의 취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개선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점들이 변화했을까요?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대형 수송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배로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으로서 상륙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 기능도 수행하죠. 이 밖에 재난구조, 국제평화유지활동,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되는 다목적 상륙함입니다. 지난 28일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우리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거행됐습니다. 2018년 5월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진 마라도함은 그동안 시운전 과정을 거친 후 해군에 인도된 건데요. 배의 이름은 해군의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로 정해졌습니다. 마라도는 한반도 남방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마라도 등대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마라도함은 14,500톤급 수송함으로 최대 속력은 23노트입니다. 승조원 등 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의 수송 능력을 갖췄고 헬기 및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도함인 독도함과 달리 마라도함은 국내 기술의 발전과 독도함 운용 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개선 요소를 반영해 건조되는데요. 국내 개발된 탐색 레이더와 대함 유도탄 방어 체계, 성능이 향상된 전투 체계 등 국산 무기 체계가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대공 탐지 능력도 보완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 승강기 등 주요 장비와 설비도 국산화함으로써 향후 정비성 향상과 유지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비행 갑판도 대폭 강화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마라도함에는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5곳의 착륙점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와 5번째 착륙점의 재질을 강화해 무거운 대형 기동 헬기와 오스프리로 알려진 수직 이착함 항공기에 대한 운용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마라도함이 취역하기 전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은 독도함이 유일했습니다. 해군은 타군과 달리 특이하게 삼직제로 운용되는데요. 한 척이 작전 중이면 나머지 한 척은 대기하고 남은 한 척은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독도함 한 척으로는 이러한 삼직제 혹은 이직제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에 주로 머물게 됩니다. 특히 행사함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크고 작은 해군 행사에 동원돼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는 지휘함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라도함이 취역함에 따라 독도함 혹은 마라도함이 해외 훈련이나 연습에도 참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라도함의 취역으로 해군은 총 10척의 각종 상륙함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10척의 상륙함에 유사시 민간 선박 수척이 동원되면 해병대 1개 여단이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고 여기에 마리논과 마리논 기반 상륙 공격 헬기가 더해지면 수평선 너머에서 일시에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빠르게 해안으로 이동시키는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수송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군은 경항공모함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로 함재 전투기 및 헬기 수십여 대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대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대형 수송함과 함께할 경항공모함의 등장이 기대됩니다. 이상 KD패스였습니다. KD패스에서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